히로시마는 1945년 인류가 불을 손에 쥔 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프롤로그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말기였지만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사람들은 오랜 공습 경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 외곽으로 집단 대피를 나설 준비를 했고 어른들은 오늘은 폭격이 없을 것이라 말하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몇 분 뒤 이 도시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 공격 대상이 되리라는 사실을. 이 다큐멘터리는 한 도시의 파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손에 쥔 순간 그 선택과 책임을 되짚는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인류의 전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1부. 전쟁은 어디까지 진화해 왔는가? 전쟁은 항상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죽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세기 워털루 전투에서 병사들은 아직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싸웠습니다. 칼과 총검이 부딪히는 소리, 대포의 굉음이 전장을 뒤덮었지만 그 폭력은 여전히 인간적인 스케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뒤 베르덩에서는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적에게 하루 수만 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참호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 전쟁은 병사들을 흙과 시체가 뒤섞인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고 끝없는 폭격은 그들의 정신마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관총은 전쟁을 끝낼 것이라 믿어졌고 독가스는 공포로 적을 굴복시킬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전선은 고착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의미한 소모전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기도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쟁은 더 길어졌고 죽음의 규모만 커졌습니다. 인류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무기가 마지막이 될까? 그리고 그 질문은 늘 틀렸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그것이 전쟁의 종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지만 역사는 언제나 더 파괴적인 무기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총력전, 민간인 폭격, 도시 단위의 파괴. 이전의 전쟁들이 전선의 병사들에게 집중되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민간인들에게도 전쟁의 참화를 직접적으로 안겼습니다. 런던, 드레스덴, 도쿄 등 수많은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진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이 과학적 탐구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파괴력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깊은 윤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도구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히로시마의 하늘 아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진화는 인류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2부. 맨해튼 프로젝트는 과학이 무기가 되다. 1939년 아인슈타인은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독일이 새로운 형태의 폭탄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핵 개발 가능성은 연합국의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는 곧 미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곧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이 이름 아래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사막 한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그들만의 은밀한 도시가 되었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원자핵 분열을 무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핵분열 반응을 제어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 이는 인류가 자연계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다루는 시도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론 물리학자로서 프로젝트의 과학적 방향을 총괄했으며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의 연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계산식 하나, 실험 하나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이론들을 현실로 만들었고,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미지의 영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힘을 풀어내는 선구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힘이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에 대한 깊은 고뇌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으며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새벽 5시 30분 섬광이 밤하늘을 나처럼 밝히는 순간 과학자들은 환호와 침묵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섭씨 수천만 도에 달하는 플라즈마 구가 형성되었고, 거대한 버섯구름이 수 킬로미터 상공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엄청난 폭발력 앞에서 환호하는 이들은 인류의 지성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감탄했고, 침묵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죽음이 되었고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 고백 속에는 과학적 성취의 쾌감과 함께 인류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안겨주었다는 깊은 죄책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혹은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과학적인 성공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핵무기의 탄생은 과학과 윤리, 진보와 파멸 사이의 영원한 딜레마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3부. 왜 일본이었는가? 1945년 여름, 독일은 이미 항복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지만 태평양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군의 끈질긴 공세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의 최후의 결전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이 두 전투는 미군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 본토 침공은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은 약 26,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8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민간인도 대규모로 희생되었으며, 일본군이 반자이 돌격과 같은 극단적인 전술로 항전하여 미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인 작전 다운폴 다운폴이 실행될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 민간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미국 군부는 계산했습니다.
본토 침공 시 미군 사상자 수는 최대 100만 명. 일본 민간인 희생은 그 몇 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부는 1억 총옥세를 외치며 무조건 항복을 거부하고 있었고 포츠담 선언 역시 묵살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를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결정은 군사적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 환산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는 전쟁의 조속한 종결과 함께 당시 냉전의 전조가 보이던 국제 정세 속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신무기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는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가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중요한 통신센터와 병참 기지로서 일본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중요성 또한 목표 선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큰 도시이면서도 이전의 대규모 공습을 받지 않아 원자폭탄의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인도주의적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과시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의 막바지에서 내려진 이 결정은 수많은 윤리적 질문과 함께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부 에놀라 게이는 되돌릴 수 없는 비행. 1945년 8월 6일 새벽 남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 북비행장 활주로에서 B-29 폭격기 한 대가 조용히 준비를 마칩니다. 거대한 은색 동체를 자랑하는 이 항공기는 여느 폭격기와는 다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기체의 이름은 에놀라 K. 조종사 폴 티베츠 대령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비행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임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핵공격을 수행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막중한 임무에 대한 압박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승무원들은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꿀 비행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총 12명의 승무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비행 전 최종 점검에 몰두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싣고 가는 것이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 그 안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다뤄본 적 없는 지구상의 어떤 폭발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4.4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폭탄은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켜 파괴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위력은 2만 톤의 TNT에 해당했으며 이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과학의 집약체이자 동시에 인류의 파멸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폭탄은 특수 제작된 잠금 장치로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비행기 전체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그 순간부터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아가는 에놀라 K는 평범한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싣고 가는 운명의 비행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전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낼 결과는 영원히 인류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불을 통제하듯 원자의 힘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 힘은 인류의 통제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행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8시 15분 태양이 떨어진 순간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에놀라 게이는 히로시마 상공 약 9,000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공습 경보는 해제된 상태였고 시민들은 일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었으며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은 그날 벌어질 비극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머리 위에서 다가오는 파멸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리틀 보이는 투하되었습니다. 에놀라 게이의 폭탄창이 열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중력에 이끌려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약 4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도시는 아직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 위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8시 15분 17초. 섬광이 발생합니다. 히로시마 상공 580m 지점에서 리틀 보이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밝았고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수백만 볼트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듯한 이 섬광은 반경수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폭발 지점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 달했고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팽창하여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켰습니다. 빛을 본 사람들은 소리를 듣기도 전에 이미 치명적인 열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열선은 수천 도의 열을 발생시켜 사람들의 피부를 녹였고 모든 것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만 남긴 채 증발한 사람들의 흔적은 그날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반경수 킬로미터 안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탔습니다. 목조 건물들은 순식간에 불타 사라졌고 콘크리트 건물마저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어떤 이들은 몇 초 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통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고 하늘은 검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화염 폭풍이 도시를 휩쓸었고 곳곳에서 건물 잔해와 시신들이 불타올랐습니다. 버섯구름은 수직으로 치솟아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대한 버섯구름은 히로시마 상공 12km 이상으로 치솟으며 인류가 핵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섬뜩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히로시마에서 약 7만 명이 즉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고통받았고 그 숫자는 이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히로시마는 한순간에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태양은 더 이상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의 불꽃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인류에게 핵무기의 공포를 각인시켰고 전쟁의 양상과 국제 질서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육부 살아남은 자들의 지옥. 폭발 이후에도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핵폭발의 직접적인 충격과 열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방사선과 붕괴된 도시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화상을 입은 채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부가 너덜너덜해지고 옷이 불에 타버린 채 맨몸으로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지만 물은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강은 곧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살을 태우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며 물을 찾아 헤맸지만 그들이 마신 물은 방사능 낙진에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이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시는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폭격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병원도 부족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서로를 도우려 했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그들의 비명은 폐허가 된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건물 잔해 아래 깔린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렸지만 구조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조 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으며 생존자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방사선 피폭은 또 다른 지옥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무서운 죽음은 서서히 사람들의 몸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구토, 설사, 탈모,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세포와 DNA가 파괴되면서 많은 이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원자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은 살아남은 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역시 평생을 암과 백혈병 같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히바쿠샤, 즉 피폭자라 불리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들에게 히로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핵무기가 인류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히바쿠샤들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인류 전체에 대한 경고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영원히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히로시마의 비극을 통해 핵무기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은 인류에게 핵무기 없는 세상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혹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지배하에 있던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포탄 투하처가 일본으로 정해짐으로 위안이 되신다면 구독을 살짝 눌러주셔요. 많이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